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렉스문입니다. 아프리카TV 선거 특집 Center for Questions Control 질문관리본부 질문 언박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산 서동구에 출마하신 서동구 4번 타자 민주당 이지강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구 팬이시죠? 당연히 롯데 자이언츠 팬이시죠? 광팬입니다. 아, 역시 부산 남자.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 동구에서 2번 연구 떨어지고 3번째 출마한 삼수생 문재인의 고위무사 우리 동네 토박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의 낙선에 이은 세 번째 도전이신데 이번 선거만의 특징이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특별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수십 년간 해왔던 1대1 대면 접촉에서 선거운동 방식이 비대면 접촉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아주 힘든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는 바닥에서 시작했고 두 번째 선거는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선거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점을 향해서 달리시는 후보님.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선거가 특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악수나 이런 스킨십 같은 것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셨습니까? 당에서 대면 접촉을 삼가해라는 그 말을 듣고 저는 대안 접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안 접촉이요. 눈으로 네. 주민들을 만나고 또 코로나 악수라고 주먹을 하고 그렇죠. 요즘 트렌드죠. 네. 팔꿈치로 칩니다. 네네. 아주 역동적인 선거가 또 거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님에 대한 대표 공약 소개를 하고 한번 질의응답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롯데 홈구장 신축 공약. 솔직히 이런 공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번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시장 선거 때마다 야구장을 건립했다고 했고 또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꼭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35년간 오래된 타직구장에서 야구를 하니까 야구 선수들도 힘이 빠지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꼴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성적은 구도 부산에 대한 모욕이자 세계 최강 부산 갈매기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구단, 팬, 또 시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이재강 이 3박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오만만 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3만 평의 땅 위에 3만석 규모의 최고 야구장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25,000평 땅 위에 3만석 규모. 하지만 이제 한국의 청년들 놀이 문화가 야구에서 많이 다른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컨대 e스포츠도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의 놀이 문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되는 것이 불편하고 낡은 구장에서 질 떨어지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팬들이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청년들을 다시 세계 최고의 노래방에 있는 부산 갈매기 야구장으로 불러 모아 신나게 놀고 스트레스도 팍팍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신축 건립에 있어서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왜 하필 후보님께서는 55보급창을 주장하십니까? 55보급창이 부산 동구 범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쓰고 있는데 68,000평 규모입니다.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도 실제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마침 2030 엑스포가 유치되면 북한을 비롯한 55보급창에 엑스포 운영본부가 차려집니다. 거기에서 약 3만 평을 내서 야구장을 만든다면
엑스포 2030 운영본부와 야구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평지기도 하고 부지도 넓습니다. 교통도 아주 좋습니다. 야구장 건설에는 최적지입니다. 야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당국대 정영배 교수님께서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더니 부산에서 야구를 만들 최적지를 찾았다고 아주 축하해주고 기뻐했습니다. 부산의 또 특수성을 그러면은 빼먹을 수가 없겠네요. 부산 사회에서의 야구장,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야구의 도시를 구도라고 하는데 그 원조가 부산입니다. 야구에 미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부산이라는 말도 있고요. 잘 아시듯이 세계 최대의 노래방이 야구장입니다. 전설의 투수 최동원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롯데 성적에 따라 지역 경제가 춤을 추고 롯데가 이겨야 집구석이 평을 흩트는 말이 진리로 통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사실 수도권 쪽에서도 이제 신규 일자리 생성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또 심지어 경제 자체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후보님 공약 중에서는 부산항 북항 개발이란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양적, 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부산항 북항 통합 재개발은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제가 현재 그 북항 통합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항은 낙후된 원도심과 새로 만들어지는 최첨단 스마트 시티를 조화롭게 구성해서 취약계층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또 그 일대를 청년 문화 허브지구로 특화해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는 부산항 북항 일대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 교류 중심지로서의 부산이 지속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어떠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의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환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딴된 말이 아닙니다. 먼저 유라시아 철도가 개통되면 부산역에서 출발합니다. 유라시아로 나가는 철도가 부산으로 출발하고 또 물류 중심, 북한이 또 물류 중심에서 동남아로부터 세계로 향해 나가는 물류가 또 부산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완성되면 또 세계의 크루즈선들이 다 몰려듭니다. 이런 대대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됩니다. 관광객을 위한 호텔 등 추가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관광객에 대한 안전, 보건 등 법적, 제도적 준비들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도심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필요한 추가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핵심적인 일자리보다 조금 외곽의 일자리를 주를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본인이 원한다면 지역 수요에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북항에 입주한 기업들의 요구 조건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또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이제 공약 중에서는 또 어르신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점으로 하는 이제 건강복지 아파트 건립안,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아파트지 요양원은 아닙니다. 굉장히 독특한데요. 요양원은 아닙니다. 네네네. 건강복지 아파트는 것이 일반 요양원과 많이 다릅니다. 건강복지 아파트는 부산 사투리로 산만디라고 하는 산 언덕에 산 꼭대기 부분에 사는 홀몸 어르신들을 편안한 평지로 모셔서 신축 공동주택에 살게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의 핵심은 홀몸 어르신들의 아파트에 의료 보건 인력이 상주하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장례 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어르신들이 사시던 낡은 주택들은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지원 공간과 또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결국 이 정책은 비단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3만 D 잠깐 나왔는데 이제 또 공약 중에는 이 3만 D와 관련된 것이 또 있더라고요. 서구 동구에서 3만 D까지 이어지는 산 위의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서구 동구 진구를 잇는 케이블카, 3만 D 케이블카.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 왜 이런 공약을 내셨는지, 그리고 혹시 예상 수요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 삼복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이제 3만 D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돕고 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과 바다를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선물할 것입니다. 거기다 에스컬레이터 중간중간마다 먹거리, 볼거리 등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 경제도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홍콩 소거리 미드레벨을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구 동구가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한국의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까지 대박을 터뜨릴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의 경우 우리 지역에 잘 어울립니다. 여기는 일종의 도심 속 산악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는 좁고 차량은 많고 또 공유차량 서비스도 힘든 지역입니다. 외국 사례를 봐도 산악지형이 많은 유럽이나 남미에서 케이블카가 대세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하루 3만 명이 케이블카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관광객들에게 인기 상품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도심지로 출퇴근하는 용도보다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앞바다와 부산의 3만 D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풍광을 이 삼복 에스컬레이터와 삼복 케이블카가 창출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근데 영국에서 유학을 하셔서 그런지 식견이 아주 국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아쉽게도 이전에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이런 거를 고안하지 못하셨던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실시간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럼 실시간 댓글창에 쓰여있는 질문을 볼까요? 우선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산 위로. 네. 그렇다면 우선은 질문이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 공약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여쭤볼까 할게요. 3선 제한법. 당선되시면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까? 한국 정치에 실어서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만든 고육책입니다. 국회의원 흔히 3선하면 중진이라고 하는데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일보다는 파벌 싸움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도 있지만 3선 제한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3번 정도 했으면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그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더 유익한 다른 분야에서 공익적인 일에 힘을 쏟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선 간단하게 지금 몇 가지 올라온 질문들만 좀 볼까요? 네. 자, 에스컬레이터 아까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미터짜리 설치하시는 겁니까? 1000m짜리입니다. 여기는 1000m짜리군요. 예, 아마 부산에 오시면 특히 부산역에 내리셔서 보시면 3만 D를 산꼭대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빌딩들이 아니고 다 학고방들입니다. 오래된 집들입니다. 네네. 그리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3만 D에 사시는 분들이 시지프스의 교회도 아닌데 평생 100층 이상 되는 데를 다녔습니다. 오래는 내렸습니다. 시장도 다니고. 그래서 거기에 1000m 가량 정도 돼야 교통 편의도 제공되고 또 그 정도 높이로 올라가야 바다가 보이고 또 산 너머 낙동강도 보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1000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0m 정도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질문이 올라오는군요. 나무파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케이블카, 아까 말씀하신 케이블카도 무료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뭐 유료인가요? 케이블카는 유료인데 환승 제도로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처럼요.
예, 로마에 가면 네네.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갈 때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파리 비지트라고 원데이 트러블 카드죠. 하루 카드로 다 됩니다. 동일하게 여기도 부산에서 쓰는 교통카드로 또 환승을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 관광객들을 위해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 질문만큼이나 뭐 계속 실시간 질문도 올라오실 때마다 저희가 한번 후보님께 여쭤볼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공약 중에서도 한번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가스마트 해양수산 테크앤비즈타운 유치 공약. 구체적으로 이 공약은 어떤 공약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서구 동구에 국내 최대 공동어시장과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어시장이 8이라면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은 다리입니다. 팔과 다리만 있지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산업의 부흥을 위해 국가스마트 해양수산 테크앤비즈타운을 유치해서 해양수산업의 머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산물의 클러스터 집적 단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산업이 부활되고 다시 바다에서 경기가 지상의 경기로 전달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이제 창업을 하면 왜 항상 해양 관련된 스타트업만 밀어주는가?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산의 특성상 해양수산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스타트업만 너무 밀어준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부산에서 창업해서 조금만 성장하면 서울로 떠나보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 내에서 소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해양수산 관련 스타트업의 이전이 적은 것이 눈에 더 띄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트위터에 보니까 다른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성 친환경 마을 조성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는 우리나라 최대의 집 창촌이 있었던 지역이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완화동인데 지금 충무동 상가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3,000명의 여성들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한 250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래된 불명예스러운 곳이지만 이제 곧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곳에 도시 재생을 통해서 여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동물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동물 그래서 여성의 친화적인 인권 도시요. 문제 또 여성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지가 이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른 SNS에서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스타트업이랑 연결된 것 같네요. 뭐 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 이에 대한 국제화와 현대화에 대해서 관한 질문인데 이를 통해 얻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공동시장이 최대 공동시장이 부산에 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국제수산물 도매시장도 서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동시장은 현대화가 필요하고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거의 수산업이 죽어서 부산의 수산업 인구 25,000명이 되고 또 7,500명의 수산업 인구가 서구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업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22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70% 국비와 30% 시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한 653억은 또 실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해양수산 테크비지타운이 완성이 되면 자갈치 일대, 충무동 일대가 친수공간으로 변하면서 또 그 집적센터, 클러스터 센터에 많은 시장들이 지금 현재 해안시장, 새백시장, 충무동시장, 부산의 3대 시장이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들을 한 곳에 모아서 또 연구단지와 함께 개발하면은 부산의 경제를 일으킬
다시 심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서구 동구가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습니다. 부활시킬 부산의 수 있습니다. 심장부가 될 수 있다. 지금 계속 댓글창에 올라오는 것 중 하나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몇 가지 한번 재미있는 에피소드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영국 런던 정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명문대네. 강의도 하고 글도 많이 적고 했는데 문재인 캠프에서 처음에 저를 부를 때 홍보팀에 와서 글을 적으라고 불렀는데 제가 덩치가 크고 산적처럼 생겨서 요즘은 경호원도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모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군요. 사상 그 캠프에 글을 적었습니다. 대문글을 적었습니다. 허이 오너라, 어서 오너라. 사상역 1번역에 내리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글을 적으니까 과연 저걸 누가 적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적었다. 야, 호위무사가 글도 적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덩치가 커서 얻은 별명인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네. 제일 첫날 문재인 변호사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한 공원에 유세를 갔는데 캠프에서 이재강이가 따라 나가서 수행을 해라. 글을 다 적었으니까 갔는데 제가 워낙 덩치가 크고 문재인 대표보다 잘생겨서 그런지 전부 저에게 명함을 주고 저에게 인사하니까 저 안 되겠다. 호위무사 제거해야 되겠다. 문재인 당선시키려면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100m 접근 금지가 내려져가지고 한 달 만에 제가 다시 홍보팀으로 들어가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변호사셨을 때도 그때도 정말 호위무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뒤에 문재인 국회의원이 되고 네네. 곳곳에서 문재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 저쪽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그때마다 제가 앞장서서 변호하고 앞장서서 문재인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호위무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당시도 맞고 또 글로서 또 여러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통해서도 열심히 호위무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질문에서 올라온 것 중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생겼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것 봅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하고 사소한 질문인데요. 약주 한잔 하셨나요? 얼굴이 빨가신다라는 질문이 있어요. 절대 한잔 하시진 않았죠. 여기는 지금 백병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터죠. 한 번도 민주당 이긴 곳이 이기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새벽부터 밤 12시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외치고 다닙니다. 기호 1번 이재강입니다. 이재강이 하면 다릅니다. 이재강이면 바뀝니다. 이제는 이재강이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얼굴이 밝았습니다. 상기이 됐습니다. 그런데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술을 끊은 지가 2달이 넘었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님께서는 술도 끊으실 정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우직하신 것 같은데 왜 약간 경쟁 상대에 비해서 홍보가 덜 되었는가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 그것은 이 지역이 기자들도 그렇고 정치 평론가들도 그렇고 추구도 안 되는 곳이니까 붙어봐야 안 되는 곳인데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나 방송에서도 여론조사도 한번 안 해줍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저 되겠나 세 번째 나왔는데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중앙당에서도 박빙이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속 출마했을 때 저번에 선거에서 18개 지역에서 5개가 선출되었을 때 우리 김영춘 그 당시 국회의원이 된 시당위원장이 저에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이재강이 같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 동구에서 힘들게 싸우는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5명이 된 것이라고. 그리고 저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지고 있는 이재강에게 힘을 불어주어서 다음에 꼭 당선되게 하라고 그렇게 격려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김영춘 의원께서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미통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계속 당선된 굉장히 보수화된 지역이잖아요. 왜 네, 그곳에 그렇습니다. 출마를 고집하십니까? 제가 여기 안태 고향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여기서 자랐고 또 고향이시니까. 저는 영국에서 공부할 때도 20년 동안 살면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했습니다. 정말로 서구 동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제가 어, 20년 동안 살면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향에서 이기고 제 고향에서 할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이곳에 나왔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듯이 원래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뼈찍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 고향에서 뜻을 이룰 것입니다. 고향이 이 동네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확실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앞으로 유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네네. 한 지역을 세 바퀴 돌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제가 유세차를 타고 새벽부터 밤까지 직접 제 목소리로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 네. 그야말로 백병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네요, 정말. 네. 전쟁터입니다. 제가 지금 3일째, 4일째 이렇게 계속 지역 주민들의 얼굴을 맞대고 외치고 호소하고 다닙니다. 이제 정말로 백병전을 이기는 백병전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일부터는 더욱더 일찍 일어나고 더욱더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군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지강 후보님께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선도 이제 서구 동구 주민들 계속 쳐다봐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도 유세를 하면서 눈물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해놓고 제가 눈물이 납니다. 곁을 실제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역을 지키고 네. 지역을 돌보겠습니다. 또 지역에 일을 잘하는 정치인이 중앙에서도 잘합니다. 중앙에서 잘하는 정치인이 또 지역에서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서구 동구는 서구는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고 동구는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시절 이 서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세 대통령의 기가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 대통령의 기를 받아서 이번에 꼭 당선돼서 한국을 움직이는 큰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역 주민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제 결혼 화두를 마주해 볼까요? 이지강 후보님에게 네모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여쭤볼 거예요. 자, 우선은 아무래도 선거가 선거고 또 계속 백병전을 주장하셨으니까 이지강 후보님에게 상대 후보 안병길 후보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안병길 후보는 제 대학 동료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잘 친하지는 않고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영국 유학을 갔다 오니까 부산일보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장이 되었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고 보니까 32년간 부산일보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되어서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사원 무시하고 공정보도 훼손하고 또 시의원 출마한 부인을 위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동료로부터 직원들로부터 아주 지적을 당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159일 동안 부산일보 직원과 동료들이 또 부산의 모든 언론인들이 부산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반대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상경투쟁을 하고 해서 159일 만에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그런 직장 동료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믿음을 주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지역에 와서 이제 서구 동구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합니까? 그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자격 미달 부적격 후보입니다. 주민들께서 잘 구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 병원대에서 살고 수영에서 살았습니다. 이 서구 동구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서구 동구에 와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자랑하는지 제 친구지만 좀 뻔뻔스럽습니다. 좀 자신을 잘 알고 겸손하게 처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나온 문재인 대통령 호위무사라고 하셨는데 이재강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저의 멘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출마하고부터 한 명도 공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강 말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천한 유일한 후보가 이재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 서구에 출마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멘토가 되었고 또 후원회장이 되셨습니다. 유일한 후원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원회장하셨고 두 번째 출마하셨을 때도 이재강 후원회장을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는 대통령이라서 해줄 수가 없어서 후원회장을 못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멘토입니다. 저희 멘토에게 정말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멘토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온 몸과 힘을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재강 후보께 한번 묻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어떤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강이 왜 당선돼야 되는지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왜 이재강 후보님께서 당선되셔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야구에는 두 번 범타로 물러난 타자를 조심하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상대의 노림수를 정확히 알고 타석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때문에 홈런보다 부산 서구 동구를 위한 진루타에 대한 질문이 제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홈런은 1점에 그칠지 모르지만 진루타는 서로를 끌어주고 또 다음 찬스를 이어갈 수 있는 작은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재강 후보님, 진심이 담긴 지역상생 진루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이재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오후 9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질문관리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